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FX 두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바 FX의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UI 프로그래밍은 다른 말로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처리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응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바 FX에서 이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장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GUI 화면 구성. 우리가 GUI 응용을 만들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윈도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윈도우, 그 화면의 설계는 어떻게 하는지 좀 그 단계별로 살펴보면 특정 화면에서 필요한 입력과 출력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처리할 건지, 사용자 로그인을 처리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할 것인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각 입력과 출력에 대해 어떤 정보를 다루는 것인지 해당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생일을 입력받는다, 뭐 나이를 입력받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도 생일을 입력받아서 그냥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입력받아야 되겠고 그 입력 정보의 뭐 타입은 뭐다, 정수를 받는 거냐, 문자를 받는 거냐, 또 정수를 받으면 그것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그런 걸 바탕으로 각 입력과 출력을 어떤 기본 노드를 이용해서 GUI의 어떤 노드, 레이블을 이용할 것인가, 뭐 텍스트 필드를 이용할 것인가, 라디오 버튼을 이용할 것인가, 콤보 박스를 이용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GUI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 컴포넌트 중에 노드들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해서 그 정보의 입력을 처리할지 출력을 처리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됐으면 기본 노드의 배치 위치를 결정해야 됩니다. 화면에서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떤 입력을 받고 어떤 순서로 받을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실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계 4를 바탕으로 적절한 배치 관리자와 컨테이너 노드, 또 기본 노드를 통해서 이제 노트리를, 화면을 구성할 노트리를 완성하게 되면 이제 화면 설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 구현에서는 어떻게, 코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기본 노드를 생성하고요. 그 노드들을 컨테이너 노드를 생성해서 기본 노드들을 적절히 추가하고 이 컨테이너 노드들을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에 추가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이 나오게끔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기본 노드를 이제 필요로 하면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생성을 할 때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노드를 둘 수도 있고 지역 변수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드가 화면을 구성할 때만 필요하고 그 이후로 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 없으면 지역 변수로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생성할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건을 처리할 때 그 노드와 어떻게든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멤버 변수로 생성을 합니다. 즉, 이 멤버 변수 생성하는 것들은 하나의 함수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함수에서 필요하게 되면 이제 멤버 변수로 생성하게 됩니다. 기본 노드의 위치는 보통 절대 위치를 주어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노드에 추가되는 순서나 추가할 때 사용된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대 위치를 주고 싶으면 이렇게 set layer x, set layer y 또는 뭐 set x, set y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절대 위치를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주게 되면 플랫폼마다
각 컴포넌트 크기가 다를 수 있고 또 화면의 모습들이 또 플랫폼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절대 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 위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크기가 조금씩 달라더라도 전체적인 화면의 모습은 맥에서 하나, 뭐 윈도우에서 하나, 뭐 어디 다른 곳에서 하나 큰 차이 없이 일관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노드마다 화면을 나누거나 노드를 배치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노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배치 관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배치 관리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치 관리자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냐? 배치 관리자는 보통 화면을 특정 영역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눠진 각 영역에는 하나의 노드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만 추가할 수 있다. 해당 영역에 여러 개의 노드를 추가하고 싶으면 그 영역을 또 다른 배치 관리자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가장 널리 사용하는 최상위 배치 관리자는 보더 페인입니다. 그래서 보더 페인은 이런 식으로 화면을 5등분 해줍니다. 5개 영역을 나눠주는데 그 5개 영역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런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 창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왼쪽, 중앙, 아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누는 것에 따라서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보더 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얘를 또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센터를 페인 또 다른 배치 관리자로 이제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서 여기다 뭐, 여기다 뭐. 여기다는 메뉴, 그리고 메뉴 다음에 뭐. 그럼 또 여기를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각 영역마다는 하나의 노드만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보더 페인의 경우에는 5개 영역으로 나누는데 각 영역의 노드를 추가하고 싶으면 set top, set bottom, set center, set left, set right 메소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배치 관리자는 뭐가 있냐면 페인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뭐 특별한 배치를 해주지 않아요. 플로우 페인은 요소들을 그냥 쭉 옆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스택 페인은 스택은 맨 위에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덮어서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추가한 애만 보여줍니다. 하나만 보여주고 화면 중앙에 가장 마지막으로 추가된 노드만 보여줍니다. 그리드 페인은 이렇게 격자로 나눠주게 됩니다. 탭 페인은 위에 이렇게 탭 형태로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하나씩 다 보여드릴게요. 스플릿 페인은 아까 이클립스처럼 이렇게 나눴는데 이 크기를 이동할 수 있게끔 분리자를 만들어주는 게 스플릿 페인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데 앵커 페인은 요 기준점 4개를 바탕으로 여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페인은 스크롤 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스크롤 바를.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수평과 수직으로 여러 개의 노드를 추가하고 싶으면 이 플로우 페인 같은 거 쓰기보다는 H박스, V박스 등을 많이 씁니다. 호리존털 박스는 옆으로, 버티컬 박스는 이렇게 수직으로, 수평으로 노드들을 배치해 줍니다. 그러면은 먼저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처음에 이런 로그인 창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 로그인 창에 아까 화면 설계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입력받아야 될 게 계정명, 패스워드다. 그리고 얘도 문자열이고 얘도 문자열이다. 그러면 뭘 이용해서 받아야 되냐?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받아야 된다. 그리고 텍스트 필드로 이용해서 받을 때 얘가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옆에 레이블들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입력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이제 로그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쓸지 다 결정했으면 배치 관리자로 이런 화면으로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뭘로 하지? 봤더니 그리드로 형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드. 그래서 총 3x2, 그러니까 2x3 뭐 이렇게 되겠죠. 2행, 2, 3열. 그런데 마지막 열은 합쳐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리드행이 써서 구성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면 스타트에서 뭐 다른 데서 이건 특별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역 변수로 5개를 다 생성하고 있습니다. 레이블 2개, 필드 2개, 버튼 하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화면 구성하는 것만 보겠습니다. 그리드 페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페인에서 패딩이라는 게 나옵니다. 패딩. 패딩은 윈도우가 있으면 여기에 노드를 두면 여기가 패딩이에요. 패딩. 그래서 위, 아래, left, right의 여백, 안 여백이 되겠죠. 안쪽 여백. 그게 패딩이 되겠습니다. 패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드로 나눴을 때 horizontal gap, vertical gap 다 10D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눴을 때 요 사이의 갭들이 다 10D예요. 10픽셀. 인셋도 다 10픽셀. 그래서 다 10픽셀이에요.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근데 요거는 지금 원래는 지금 안 나눠지고 있는데 요 사진에는 요 그림에는 근데 여기서는 10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0, 01, 10, 11, 20, 12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나눠진 그리드에 어디에 어느 게 들어갈지를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로우예요. 0번째 컬럼에 0번째 행, 0번째 컬럼에 1번째 행. 그래서 레이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버튼. 근데 여기에 보면 콜 스팬, 로우 스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은 확대하지 않고 로우는 2개의 로우를 차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여기에는 요 공백이 있죠. 여기 10. 아까 거는 요걸 제외하면 호리존털 갭을 없애면 저 텍 있는 사진과 죄송합니다. 제가 호리존털하고 버티컬을 까먹었습니다. 예, 여기 붙어버리죠. 그래서 사이사이의 갭을 그 수평 갭, 수직 갭 그걸 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나중에 또 보시면 알겠지만 set from text. from text는 여기에 이제 입력할 내용이 뭐냐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요 텍스트 필드가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약 패스워드 선택하면 여기에 트윗하게 아이디는 이메일 형태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선택해서 입력할 준비가 되면 그 프롬프트 메시지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 메시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패스워드도 pwd field set prompt text
패스워드는 뭐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8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되나?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 from text를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텍스트 필드는 여기처럼 상진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점점점점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id 필드는 텍스트 필드, 패스워드 필드는 패스워드 필드예요. 그래서 패스워드 필드는 텍스트 필드인데 쳤을 때 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시커먼 동그라미로 보여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입력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얘를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튼이 활성화 안 되어 있죠. 그래서 set on key typed나 밑에 추적된 거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id 필드가 0이 아니면 set disable false, 그래서 enable 시키는 거고, 0이면 set disable true로 해서 활성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로그인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에서 이런 윈도우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로는 요게 그 예고요. 또 두 번째 예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가 있고 중앙이 있고 밑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들을 누르면은 요 중앙 화면의 색이 블루, 레드, 화이트로 바뀌는 이런 화면을 구성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위에 하나가 뭐가 있고 중앙이 있고 밑에가 있죠. 그러면 위, 중앙, 아래. 그러면 이거는 보드 페인을 쓰면 되겠고요. 보드 페인에 이제 센터에다가 페인 하나 넣고 밑에는 버튼들 3개 넣는데 그 3개를 어떻게 하냐면 Hbox라는 그 배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연달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 set spacing, set padding 해가지고 3개를 추가하는데, 이 추가하는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가 바뀌면 나타난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et alignment 해가지고 센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중앙 정렬 해주는 거예요. 중앙 정렬. 그리고 이 버튼도 눌렀을 때 하는 일은 set on action에다가 처리자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도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 버튼들을 이제 만들 때 말고 화면 구성할 때 말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3개의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중앙에 집어넣을 컨테이너 노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구성부터 보고 나머지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타트에 보시면 보드 페인을 만들고 센터 페인의 백그라운드를 민 하이트를 300D, 그러니까 민 하이트는 최소 크기는 300D, 300픽셀이 돼야 된다. 그래서 300픽셀로 만들고 싶으면 저렇게 맥스 하이트를 주는 게 아니라 민 하이트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센터에 센터 페인을 넣고 버텀에는 이 함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control button pane이라는 함수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을 만들고 Hbox를 만들고 그 Hbox의 특성 alignment는 center, padding은 10, spacing 10, 그리고 순서가 blue, red, white예요. 그리고 blue, red를 눌렀을 때는 이런 일을 해라. 그래서 그 만든 Hbox를 반환해 주면 걔를 버텀에다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는 V박스로 해서 맨 위에다가는 메뉴를 넣고 메인 페인을 넣습니다. 메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중앙과 밑에 버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크기를 늘릴 수가 없는데 여기 보면 메인 스테이지 set resizable false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하면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리게 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기, 화면의 크기를 고정하고 싶으면 스테이지를 set resizable false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메뉴를 이렇게 V박스로 나눠서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으로 한번 보시면 이 버전에서는 그 탑에다가 메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탑에다 메뉴를 추가하고 있어요. 결과 모습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뭐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근데 보통 그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보드 페인이다. 물론 아까 로긴 윈도우는 그리드 페인을 썼는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아주 단순한 것들 말고는 보통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는 보드 페인을 써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바꿨는데요. 배경은 보시면 이렇게 백그라운드라는 객체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객체는 화이트를 쓰고 얘는 블루를 쓰고 레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요 함수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불러지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불러지면 여기에 사건 관련된 정보가 오는데 그 정보의 소스를 찾아가지고 그 소스가 블루 버튼이면 블루 색깔로, 레드 버튼이면 레드 색깔로, 그리고 화이트면 화이트 색깔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처럼 보시면 이제 이 change background 해가지고 요 함수가 불러지게끔 클릭했을 때 불러지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 중앙 페인의 백그라운드 색깔을 요 세 개 만들어 놓은 객체를 이용해서 흰색, 파랑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아무리 복잡한 화면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이제 버텀업 형태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가장 단말에 있을 그 그래프에서 씬 그래프에서 가장 단말에 있을 노드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되겠고, 이 스타트에다가 모든 코드를 넣으면 이 스타트가 무지 커지기 때문에 얘를 적절하게 아까 보여드린 코드처럼 모듈화 해주시면 돼요. 요 페인 만드는 부분 따로, 메뉴 만드는 부분 따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각각을 스타트해서 호출하게끔 코드를 구성해주면 더 깔끔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H박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H박스에서 set spacing, 이건 뭐 set spacing은 꼭 이제 H박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노드를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배치 관리자에서는
set spacing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요 사이의 간격을 쓰게 되고요. 패딩은 안쪽 여백이 되겠습니다. 안쪽 여백. 요 여백. 그리고 그냥 new set, inset 해가지고 10D 하면은 그 top, right, bottom, left가 모두 10D예요. 근데 안쪽 여백에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 그 공간을 달리하고 싶으면 4개 값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top, right, bottom, left입니다. 1, 2, 3, 4. 시계 방향이 되겠죠. 네, 시계 방향으로 위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region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중간에 삽입하면 이걸 늘려줄 때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공간이 같이 늘어나요. 한번 해보면 region 객체를 만들어주고 임포트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hbox set group region 그 다음에 priority always 항상 늘려줘라. priority always. 그러면 여기다가 region을 하나 더 넣고 resizable 가능하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떨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게 reason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lignment, set center, 중앙에 위치하는 거고요. set max width, set min width. 요거는 이제 여기서 실행하면 요 세 개의 버튼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버튼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문자열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근데 이 버튼의 세 개의 크기를 일치시키고 싶으면 여기서처럼 min width를 지정해 주면 그러니까 가장 최소 크기가 이제 그 정도는 늘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80D를 하면 요 세 개가 다 크기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min width를 이용해서 버튼들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버튼 중에 토글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선택된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글 버튼 쓴 거를 이제 두 번째 버전의 V2가 있는데 얘는 버튼을 쓰지 않고 토글 버튼을 썼어요. 그리고 토글 버튼은 여기서처럼 토글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묶어주면 어떻게 화면에 나오냐면 얘가 토글 버튼이에요. 뭔가 아까하고는 좀 다르죠. 비교해서 보시면 선택됐을 때 좀 달라요.
선택되어 있는 그래서 토글 버튼이라는 게 있고 일반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토글 버튼은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되면 그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로만 하니까 지금 레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레드 되어 있는데 바꿔도 이 레드가 눌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사건의 처리, 이벤트 중심, 사건 중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네 가지입니다. 사건 객체, 사건 소스, 사건 처리자. 요 네 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GUI 프로그래밍에서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버튼 클릭. 그러면 버튼 클릭이라는 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또 발해지면 얘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한 버튼이 사건 소스입니다. 그리고 사건 버튼이 클릭되면 그것을 어떤 뭔가를 수행해야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건 처리자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방법으로 이 함수를 정의하고 이 함수를 사건 소스와 사건과 연결시켜 놓습니다. 사건과 연결시켜 놓는데 이때 사건 객체라는 건 뭐냐면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과 관련된 객체가 만들어져서 이 객체가 사건 처리자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 클릭한 사건 소스가 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벤트 객체로 만들어서 그 객체를 사건 처리자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자바 8 이전에는 객체를,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처리자로 등록해 놨는데 이제 자바 8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함수만 만들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만들었던 방식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건 처리자가 될 것이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함수들은 액션 이벤트라는 사건 객체를 받게 됩니다. 아까도 보시면은 액션 이벤트라는 걸 받아서 이 이벤트에서 사건 소스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게 돼요. 그게 블루 버튼인지 레드 버튼인지 아니면 화이트 버튼인지. 그래서 get source 해가지고 이 사건 객체로부터 그 사건 객체의 소스가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그게 예로는 없는데요. 이제 이렇게 없나?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때에는 요 이벤트가 내가 이벤트에서 어떤 정보도 취하지 않을 거면 얘를 없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들이 아니라 이 핸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코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요 예제처럼 요 한 처리자가 다양한 사건 소스로부터 발생된 사건을 처리하고자 하면
요 사건 객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벤트로부터 소스가 레드인지 블루인지 화이트인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얘는 뭐래요? 하얀색으로만 바꾸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처리자가 사건 객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사건 객체로부터 어떤 정보가 필요할 때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만약 나는 사건 객체로부터 처리자를 만들 때 어떤 정보도 필요 없다. 그냥 그 사건이 발생된 것만 알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하는 과정은 사건 소스에 해당되는 노드를 생성하고 버튼 생성, 해당 사건을 처리할 처리자 생성, 뭐 이렇게 처리자 했는데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바 파일 전에는 내부 클래스라는 걸 정의해요. 내부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는 없는데 예전 걸 보면 이를 보면 어디냐 클릭미 여기 보시면 클래스가 있고 클릭미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또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요거를 이제 내부 클래스라고 합니다. 내부 클래스. 그래서 우리가 한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내부 클래스를 정의하는 이유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요 클래스는 어디서만 사용된다? 클릭 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또 되게 단순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 클래스로 많이 정의해서 씁니다. 뭐 그 밖에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람다 표현식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14장 가서 배우더라도 지금은 기계적으로 그냥 함수만 만들고 요런 형태나 아니면 이 핸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사건 객체는 필요한데 그 사건 객체를 얘한테 줘야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사건 객체 줄 필요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바 8 이후에는 함수 프로그래밍을 주로 이용한다. 그게 더 깔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소스마다 다른 사건 처리자를 만들 필요는 없는데 이제 한 사건 처리자에서 여러 사건 소스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려면은 사건 객체의 get 소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해야 되겠고 하지만 서로 관련 있는 사건 소스로부터 발생된 사건들만 처리하도록 처리자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함수도 응집성이 높아야 되니까 여기서 전혀 다른 일들을 하는 것들을 하나의 처리자에서 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까 제가 만든 것처럼 이런 걸 3개 만드는 것이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응집성은 더 높을 수 있고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할지는 뭐 스타일이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들, 얘는 다 배경을 바꾸는 일들이다. 그럼 여기서 다 하는 거고, 하나는 배경을 바꾸는 일, 하나는 뭐 다른 거다. 그러면 같은 메소드에서, 같은 처리자에서 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 살펴보면 돼요. 액션 이벤트, 키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 윈도우 이벤트. 뭐 타치 이벤트는 조금 이제 환경이 좀 다른 데고요.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서 타치 스크린 있는 경우에 쓰는 거고, 나머지 네 개는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액션 이벤트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를 선택한 경우, 어떤 노드를 선택하거나 클릭하는 경우이고요. 키 이벤트는 키를 누르는 경우, 마우스 이벤트는 이제 게임에서 뭐 마우스로 뭔가 처리할 때, 마우스 조작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윈도우 이벤트는 이제 이벤트를 그 윈도우의 크기를 최대화, 최소화, 뭐 사이즈를 줄인다든가 사이즈 늘린다든가 그럴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윈도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각각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으면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원래 예전에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됐고, 그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클래스는 특정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됐고, 특정한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특정한 함수를 구현해야 돼요. 그래서 액션 이벤트는 이벤트 핸들러 핸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change listener는 changed,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고 어떤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내가 클래스를 안 만들어도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가 여기에 전달되는 사건 객체들을 필요로 하면 이 형태를 잘 알고 있어야 그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지 않더라도 함수만 만들어서 처리자를 구성할 때에도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잘 알고,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들, 내가 함수들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지만 이 형태를 잘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액션 이벤트를 많이 처리하는데, 나중 되면 키보드, 마우스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들에 대한 설명도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는 건 요 형태. 그래서 그 마우스로 노드를 클릭한 거죠. 버튼을 클릭하거나 메뉴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뉴 바, 메뉴 아이템. 그래서 이 자체가 메뉴 바고요. 그 다음에 요게 메뉴예요. 그리고 메뉴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것들이 메뉴 아이템입니다. 그럼 각각을 만들고 각각을 메뉴 아이템들을 3개 만들어서 요거를 메뉴에 넣어주고, 메뉴를 메뉴바에 넣어주고, 메뉴바가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은 전체적인 구성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바, 메뉴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메뉴 말고 컨텍스트 메뉴가 있는데 요거는 팝업 메뉴를 만들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메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드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메뉴 아이템, 블루 초이스, 레드 초이스, 화이트 초이스 3개를 만들었고요. 메뉴 아이템은. 그리고 메뉴, 콘솔 메뉴바가 있는데, 블루, 레드는 그 아까 만든 뒤에 있는 얘랑 똑같은 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함수로 가면 블루 버튼일 때도 블루 백그라운드 바꾸지만
블루 초이스. 메뉴에서도 블루 선택했을 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ccelerator.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어요. 숏컷 B, 숏컷 R, 숏컷 W. 그래서 윈도우에서는 Ctrl B, Ctrl R, Ctrl W에 해당되는 거고, 맥에서는 Command B, Command R, Command W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만들고 Change Color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Alt C 눌러서 이 메뉴를 또 단축키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는 요 기능은 맥에서는 동작 안 하고 윈도우에서만 동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능이 동작하려면은 set mnemonic parsing을 true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컬러 메뉴에 items를 add all 해서 요 세 개를 순서대로 넣어주는데 이 순서도 중요하다. blue, red, white면 blue, red, white 순서대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또 하나 더 헬프 메뉴 넣고 또 메뉴바에 이 두 개를 넣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실행하면 change color, 헬프 메뉴 두 개 있고 welcome 세 개, blue, red, white 그리고 command B, command W, command R 하면은 잘 바꿉니다. 밑에서도 바뀌고 요거 눌러도 바뀌고 그래서 이렇게 다 돼요. 그래서 메뉴바를 보통은 보드 페인에 탑에 넣을 수도 있고 전체 보드 페인과 그 메뉴바를 분리해 가지고 V박스로 씬을 구성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형태대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parate 메뉴 아이템스를 중간에 넣어서 분리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클립스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줄 그어져 있죠? 이게 분리자입니다. 그래서 그 메뉴와 메뉴 사이에 분리자를 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보면 메뉴에 또 메뉴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 메뉴 아이템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메뉴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메뉴에 메뉴. 그리고 메뉴 아이템도 활성화 여부를 아까 버튼처럼 set disable, true, false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고 메뉴 아이템 대신에 체크 메뉴 아이템, 라디오 메뉴 아이템 써서 이렇게 메뉴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이 체크 표시가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단축키를 연결할 수도 있다. 이 숏컷 대신에 Shift, Ctrl, Alt, Beta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상기호 요거는 맥 컴퓨터에서는 동작 안 한다 하고 컨텍스트 메뉴도 이제 팝업 메뉴냐 기존 메뉴와 동일하게 생성을 하는데 특정 노드와 연결할 때 set context method 메뉴를 사용하거나 show를 사용해서 특정 위치에서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컨텍스트 메뉴 사용하는 방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설명은 이거 마치고 이제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배치 관리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일 페인은 이렇게 타일처럼 하나하나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드 페인하고 좀 유사한데 격자 형태로 하는데 차이점은 타일 페인의 각 격자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그리드 페인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각 격자의 각 열과 행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타일 페인에서는 격자의 크기가 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타일 페인.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열수나 행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탭 페인. 이렇게. 이게 이제 탭 페인이에요. 그래서 탭 페인 한 다음에 set context에서 add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탭들이 하나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탭 페인. 그리고
이렇게 탭을 바꿔서 화면 구성을 바꿀 수도 있지만 윈도우 자체를 여러 개를 바꿀 수 있어요. 요런 윈도우 쓰다가 뭐 요런 윈도우를 쓴다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 스타트해 주는 요 메인 스테이지를 멤버 변수로 받아낸 다음에 메인 스테이지에 셋씬을 필요할 때 바꾸면 돼요. 그러면 화면이 바꾸게 됩니다. 스플릿 페인은 요런 줄이 나눠진 게 하고 요거는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나누는데 사이에 분리자를 추가해 주는 게 스플릿 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앵커 페인은 요 네 모퉁이에서 비례해서 이 그 노드들의 위치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그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페인트 시스템부터 보면 요거는 단순 페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개 추가하면은 겹쳐서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 페인을 쓰지 않고 플로우 페인을 쓰면 연달아 나타나게 되겠고요. 연달아 나타나는 것도 스페이싱이나 뭐 패딩 줘가지고 간격을 줄 수가 있고요. 플로우 페인. 그리고 스택 페인은 마지막으로 추가한 거 하나만 중앙에 나타내 줍니다. 아, 이게 겹쳐서 보이는구나. 이게 투명하면 이렇게 겹쳐서 보이네요. 그래서 하나씩만 페인하고 스택 페인은 하나씩만 위아래로 이렇게 겹쳐서 그러니까 페인은 뭐 중앙 정렬 같은 거 안 하는 거고 스택 페인은 중앙 정렬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 페인부터 보시면 이렇게 격자로 각각의 크기가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호리존털 대신에 버티컬 페인을 하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탭 페인. 탭 페인은 파일을 열 때마다 새 탭에서 열어줍니다. 파일 오픈. 이렇게. 이게 이제 탭 페인. 그 다음에 스플릿 페인은 텍스트 파일이 있어야 되는데 텍스트 파일을 간단하게 만듭시다.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 멜론, 키위, 세이브, 다운로드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파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요거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파일, 오픈 파일, 인테나,
요게 스플릿 페인입니다. 근데 이게 버티컬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수직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set orientation vertical, horizontal. 수평, 수직. 이게 수직, horizontal. 그 다음에 scene switch. 요거는 윈도우를 여기도 중앙은 스플릿 페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페인을 이제 탭 대신에 윈도우 자체를, 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씬 자체를 바꾸려면 스테이지에서 요 스테이지에 준 요거를 얻어서 필요할 때 요 씬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EV 씬 플래그이면 EV로 아니면 뭐 드래곤으로 바꿔주시면